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왜? 다들 고통스러운 얼굴로 마치 좀비처럼 결승전만 보며 달려가는 걸까요? 바로 이 책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접하고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와,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슴속으로 확 밀려드는 느낌? 제가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뭔가 말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좋긴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달리면서 느낀 그 감정들을 정말 정갈하고 담백한 언어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 책을 만난 이후로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할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나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와... 제가 마라닉 TV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이 책을 꼭 한번 소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했던 것도, 또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쩌면 달리기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마라닉 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이 책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대해 정직하게 쓴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직하게 쓰는 일이기도 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잘 응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라는 인간인 것이다. 달리기라는 소재 자체가 범용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책은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공감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키라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자 모두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집시다 와 같은 주장을 떠벌리고 싶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계속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하거나 자문자답하고 있을 뿐이다. 마라닉 TV 역시 달리기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로 시작한다는 게 좀 부담이었지만 누군가를 계도하려는 목적이 아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달리기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가는 과정을 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한번 달려봐 라고 말한들 실제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세요 라고 말한들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하는 질문과 같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저 달리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좋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의미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나의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스포츠였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 두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첫째, 나와 완전 성향이 다른 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동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저와 매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루키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누군가와의 경쟁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을 만족해 가면서 꾸준히 나를 가꾸는 운동인 거죠.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꾸준하게 받게 해줍니다. 바로 이걸 느껴갈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힘이 생겨갑니다. 나는 소설 쓰기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듯 매일 쉬지 않고 글을 써가는 것, 그것이 작가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해서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치를 끌어올려 간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수치를 살짝 올려간다. 이것은 매일 조깅을 계속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러너로서의 체형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자극하고 지속한다. 또 자극하고 지속한다. 물론 이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은 있다. 저는 이게 꼭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매일 해가면서 의식을 집중하는 일.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키우는 데는 달리기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일이 달리기처럼 꾸준히만 하면 근육이 강화되듯 발전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쏟아부어버리면 다음번에는 하기 싫어집니다. 달리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멈추는 것, 다음날 그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 저는 이게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인 거죠. 저 역시 달리기는 육체적인 단련 이상으로 정신적인 단련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키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까닭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가장 밑바닥 부분에서 몸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긴 거리를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근소하게나마 강화한 결과를 낳는다.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에 의해 내가 흔들릴 때 더욱더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를 더 단련시키고 발전한 나를 보며 내면을 강화해 가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한 거지?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관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관계들 속에서 지쳐가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거리를 두며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달리기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루키는 달리기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또 사는 것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것에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저 역시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잘 살기 위해 달리는 거죠.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 달리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기록도, 순위도, 겉모습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모두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같은 러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내 다리로 확실하게 완주해 나가는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았다고 나 나름대로 납득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들여 그와 같은 레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자신 나름으로 충분히 납득하는 그 어딘가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내는 것. 그런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내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도달한 곳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살아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록, 순위, 겉모습,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 따위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꼭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조금 귀찮아지거나 인생에 조언이 필요하거나 책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분명 다시 달려야 할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마라닉 TV도 여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편 한 편 소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아무 영상이나 툭 틀어도 다시 달리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 그러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꾸준하게 달리며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정말 인상적인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그 다음은 하루키 대신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해피러너 올레, 러닝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끝까지 걷거나 멈추지 않는 마라닉 TV 해피러너 올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